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사례 연구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교재에 상담 사례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사례를 하나하나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상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사랑의 전화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멘트의 부분에서 뺐고요. 내담자 2의 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결혼했는데 맏며느리거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맏며느리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담자가 가진 편견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맏며느리라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입견으로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맏며느리의 경우에 이모저모 그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분명히 선입견, 맏며느리 하면 선입견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상담자의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의 얘기로 하냐면 형수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내담자, 대학생 내담자에 대해서 형수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상담자는 우선적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문으로 던집니다. 질문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의도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기를 늘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틀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죠. 좀 윤리적으로 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맞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실정을 감안을 하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의 부분을 읽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담자의 태도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사건 중심의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심정을 먼저 알아주고 읽어주려고 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맏며느리 참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비록 선입견이 작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내담자에게는 뭔가 좀 다른 역시 상담은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담자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은 제가 바로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혈압으로. 하고 상담자가 이제 반응했죠. 이런 반응을 승인 반응의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감 반응을 얘기할 때 성인적 공감 반응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데 보험회사를 나가시거든요. 네. 이 말은, 네, 그러시군요. 계속 얘기하시죠. 이런 승인 반응이죠. 그런데 굉장히 아주 오래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살림을 하면서 어머님이 시간이 남으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아버님에 대한 어떤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잊기 위해서도 그러셨겠지만 무척 적극적으로 하시게 됐어요. 하고 이제 역시 이제 거기에 대한 성인적 공감 반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이북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담자가 생활력이 강하시겠군요. 이렇게 반응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담자가 가진 어떤 선입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좀 다소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어머님께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시나 보군요. 뭐 이런 정도의 선에서 거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우리는 그러한 선입견이 아까 위의 경우에는 아이고 힘드시겠네라고 하는 부분의 것이 그 내담자의 심정을 살피는 쪽으로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 이북분이시거든요 했을 때 생활력이 강하시겠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순수한 선입견의 작용으로 봐서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성급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담자 4, 5, 6, 7의 것인데 얘기가 조금 더 긴 부분이 이어져서 간략하게 좀 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척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고 생활을 이루며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친정으로나 시댁으로나 어머님의 힘이 무척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위치에서 사셨어요. 네. 동생들 일도 내가 아니면 결혼 같은 것도 감히 못한다는 식이고 시댁도 어머님 주장이 항상 옳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다 좋은데 처녀 때부터 장사를 하셔서 그러신지 너희들은 못한다. 나니까 살지. 지금 50대 동생들도 항상 나무라세요. 지금 연세가 60이신데 건강하셨는데 얼마 전에 2주째 입원하고 계세요. 입원하고 있던 상황에 대한 어떤 성인적 공감 반응이죠. 신장이 조금 안 좋으셔서 그런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맏며느리로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지 잘못하면 집안이 아주 콩가루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제가 요약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많이 이어졌고 거기에 상담자의 어떤 반응들이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 8이 뭔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않으시면 이라고 질문의 부분인데 이 내담자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확인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죠,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래서 그런 확인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담자 8입니다. 네, 어머님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저희 남편이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사우디에. 그때는 좀 더 나은 생활을 바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조그만 집이 있었고 넉넉지는 않지만 생활에 맞게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알고 보니까 약간씩 빚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것은 역시 확인 질문이죠. 네, 남들이 귀뜸을 해줘서 전에도 한번 빚 때문에 아버님과 임시로 헤어져서 계시고 시골에서 사시다가도 오시고 아무튼 그런 빚잔치를 한번 하셨대요. 차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고 이에 관련된 내용의 얘기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중약으로 되었고 외국에서도 월급을 고스란히 어머님한테 붙였어요. 그랬군요. 여기에는 내담자가 갖는 좀 복잡한 심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저 역시도 어머님이 무슨 낙으로 사시겠느냐.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 그 재미로 사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 급여 내역서도 한번 못 보고 돈을 타서 썼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을 믿고 맡겼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얘기들을 쭉 해옵니다. 대개 내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졌던 이야기의 것들을 많이 털어내야지 이 상담자가 자신의 상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뭔가 상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원에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분한테 내가 가진 어떤 신체의 증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지만 내 신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하에 이모저모 자신의 정세를 설명하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나 보다 중점적으로 들어야 할 부분과 흘려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있죠. 그런데 중점적으로 들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 핵심이 되는 말들, 표현들이라고 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가 반응을 합니다. 참 많이 이해하시면서 사셨네요. 이모저모 이해하시면서.
더군다나 시어머님으로부터 돈을 타서 서는 입장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공감의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부분. 그리고 어머님이 혹시 또 빚잔치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신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원함을 찾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룰 것을 신속하게 정하려고 하는 상담자의 의도입니다. 상담 목표를 보다 더 이제 구체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 9. 당신께서는 직접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자식들에게도 다 못할 일이니까 얘기를 하라는데 형제들이 다 효자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라는 거죠? 라고 해서 이 내담자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좀 더 파악하려고 하는 확인 질문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얘기합니다. 어머님께 돈을 붙이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에서 중단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자나 그런 것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편이 없어서 시동생에게 언언을 했더니 가만 있어 보재요. 앞부분에 이제 효자란 얘기를 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남편을 비롯해서 시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머님의 어떤 걱정을 줄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앞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돈은 붙여오는데 물론 아들들을 출가시키고 한꺼번에 셋을 다 치르시다 보니까 벅차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직장을 다니고 자기 앞가림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핑계로는 자식들 출가시키느라고 그랬대요. 자, 뭐 이제 핑계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뭔가 지금 시어머님의 그런 어떤 해오신 행동에 대해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 핑계라는 말을 사용하는 걸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다 감수성의 부분입니다. 감수성. 상담자로서 가져야 될 감수성. 자, 그래서 상담자 11. 지금 하시는 얘기는 언제 때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제 상담자가 정확하게 지금 이 내담자 얘기에 대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내담자 11.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외국에 있었을 때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 부분을 마치 지금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빚잔치를 하게 되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나왔으니까 상담자가 좀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고 이제 상담자가 이해가 됐습니다. 상담자 12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랬어요. 내담자 12.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집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나머지 돈을 갖고 연립을 살더라도 아니면 조금 변두리 가서 살더라도 살자 그랬더니 어머님은 우리가 집을 팔아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 난리가 나고 중내 산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예전의 얘기죠. 그동안 내가 키워놓았더니 그걸로 내가 보험을 해서 빚진 줄 아느냐. 그런데 보험을 해서 빚을 안 질 수 없는 게 아들이고 뭐고 사돈의 팔촌의 주민등록만 알면 어떻게 하시든 간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급 마감을 하려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꿔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꾼돈에 대한 이자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님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석연찮고 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의 것들이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담자 13. 아, 그러게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지금 며느리로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주는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래서 오늘 전화 주신 분께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도 역시 원함 찾기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고 다니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의 것이죠. 특히 전화 상담에서는 이런 목표의 부분이 신속하게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죠. 오늘 남편과 다투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쩌다가 다투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과 다툰 얘기들이 쭉 나오겠지만 남편과 오늘 다투셨군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받고 싶은 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원함 찾기 질문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오는 그분의 그 내담자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들어갈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고 그 질문은 의미가 아주 큰 거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원하는 목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남편과 다투었어요에 대해서 그냥 어쩌다가 다투었는데요 하는 질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이 질문이 과연 유용한 질문이냐 아니냐는 결정은 어떤 상담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는 차후에 좋다, 나쁘다로 또는 바람직했다,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결정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다 신속하게 원함, 상담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담자 13.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7, 8천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작년에 저희가 집을 지었어요. 어머님 고집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무리다. 이것도 어머님 고집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좀 부당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원치는 않았지만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7, 8천의 빚을 지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책임보다는 어머님의 책임이 전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은근히 여기 속에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무리다 그랬는데 어머님은 사채를 얻어다가 결국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살긴 하는데 또 빚이 늘어난 거죠. 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 보험 가입된 것을 또 대체해서 썼더라고요. 그런 것은 비공식적인 것이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최소 1억대는 될 것 같아요. 저희 애기 아빠는 어머님이 늘 그런 식으로 하고 아들을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또 그런 얘기할까 봐 자격지심에 미리 아예 아들 얘기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많이 등지다시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어머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욕을 먹더라도 집을 팔아서 빚을 해결해보자는 그런 입장이고 남편은 어머님 스스로가 한 일이니까 나중에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나서면 또 그때처럼 집을 다 말아먹으려고 그런다니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집을 말아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리고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담자 14. 아이고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워낙 중리산이 예전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자가 반응한 것도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의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부분이 크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얘기를 했던 의도나 취지가 바로 그렇게 어머님이 반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그 때문에 무척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내담자 14. 예, 말도 못했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취지하는 그 뜻은 모르고 결과만 갖고 남한테 가서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왜 팔자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전애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날 무시하고 집을 팔자고 그런다고 또 그런 식으로만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이제 저희들은 그러한 오해를 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자, 그러니까 상담자 15. 아이고, 아무튼 그런 어머님과 또 남편의 와중에서 전체 가족을 위해서 며느리로서 참 애를 많이 쓰시네요. 해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주죠. 또한 그러면서도 며느리 입장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니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기도 많이 했겠어요. 해서 이제 이런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을 만한 공감의 부분을 해주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느낌으로 와닿는 것이 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그러한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음직한 심정들이 어떤 것일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다면 참 며느리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도 또 어머님의 그 어떤 적극적이고 강한 면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말은 못하고 한 그런 부분들은 또한 있지 않았을까? 를 이제 이렇게 읽어준 거죠.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음직한 심정의 부분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은 많은 부분 가슴에 나의 느낌에 와닿는다기보다는 인지적인 작용의 부분이 크죠. 그래서 공감도 어떤 이 상황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이 상황 속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부분도 참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하면 잘 해낼수록 사실 내담자가 가지고 있은 그런 심정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읽어준다고 하는 것은 또한 그 내담자가 가진 심정의 부분을 이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에서 많이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내담자 15. 그렇죠. 저는 눈치만 보고 노골적으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응한 것은 바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음직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이 사람에게 맞아떨어진 거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깊이 이해받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딴 데다가는 자식들 때문에 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참고 있는데 거기에 딴 데다가 다른 데서는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죠. 상담자 16.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자식의 입장에서는 할 말도 없잖아요. 비록 이것이 이제 그 공감적인 표현의 어떤 부분은 감정의 부분이 나와져 있지는 않지만 깊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 16. 그러니까 저희들은 완전히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표현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상담자의 깊은 어떤 이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17. 그러게 말해요. 거기에다가 오히려 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나쁜 자식들이라는 인상만 주게 되고 그러니까 나설 수도 없고 안 나설 수도 없고 참 어정쩡하시네요.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음직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내담자 17. 그러니까 제가 이러고 저러고 나서기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다 그저 마감 때만 되면 저한테 번번이 트집을 잡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제가 정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운정 고운정 박히니까 친정 엄마보다 더 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살아서 그런지.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이 시어머님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정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은 그 부분을 이해한다. 이해하는 가운데서도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돈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 그렇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순수한 어떤 그런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다는 것들을 이 안에 담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 18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까지 느끼시는군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종 이것이 이제 칭찬이고 지지 부분입니다. 그 내담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마음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이고, 며느리로서 어머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족들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이 발로가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칭찬의 부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찬을 받게 되면 이제 그만큼 그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더욱더 반복적으로 더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늘 일을
일이든 어떤 것이든 일 처리를 하는 것이든 잘할 수만은 없죠. 잘하는 일들이 그냥 무난하게 그냥 막 그런 대로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무난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무난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담자의 그 칭찬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를 별 탓 없이 꼬박꼬박 다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게임을 한다든가 어떤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늘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누구가 그 자기 자식과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가 가출을 했더라. 또는 큰 사고를 냈다더라. 학교를 안 나가겠다고 완전히 지금 집에서만 다니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냥 학교에 꾸준하게 꼬박꼬박 다녀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잘 받아들여져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도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요. 쉬운 부분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특별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오던 평범한 행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란 쉬운 게 아니단 말이죠. 이런 이제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한 10등 정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크게 이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 10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담자로서 어떤 시각을 가질 때 뭔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칭찬.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그 시어머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 가엾다는 마음이 들고 또 친정 엄마와 견주해서 가엾다는 마음이 든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며느리가 다 그래야 한다는 차원으로 봐버리면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당히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빚을 이렇게 가까운 것을 쥐고 있고 혼자서 하고 해서 빚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감정을 유지해 이란 그건 쉬운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런 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담자 18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한편은 이러더라고요. 이걸 처분해서 다 지분대로 나누어 주고 우리가 삭을 세서 살망정 받아들이고 동생들도 애썼으니까 나름대로 줘야 나중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담자 19,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고생해서 외국에서 벌어온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이 억울하실 것 같은데 역시 공감적인 부분이죠. 내담자 19, 저는요 아무튼 지금까지 남편이 외국에서 나왔는데 퇴직금이 얼마 있었나 봐요. 몇백. 그런데 그것 안 내놓는 것까지도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 돌 때 휴가 같은 걸 안 나고 그랬으면 돈이 더 됐을 텐데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집착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남편이 먼 사우디에서 휴가가 아직 안 나왔더라면 휴가비를 안 쓰고 돈이 됐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좀 다소 돈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다는 얘기를 이제 그 며느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담자 20. 아이고 참 속이 많이 터졌겠어요. 내담자 20. 그런데 나왔는데
돈 1, 20원 하나도 안 내놨어요. 하나도 적금되어 있는 게 없었어요. 다 결혼시키고 뭐 했다고. 그 자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억울하고 황당했겠어요?